서울에서 1주택자인데 다음 이사는 어디로 할지, 어떻게 해야 똑똑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지 고민 많으시죠? 요즘 서울에서 월급 받으며 안정적인 내 집 마련 꿈 가지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마곡 엠벨리 15단지 25평과 35평의 실거래가 변동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이 35평, 빨간색이 25평인데 23년도를 보면 가격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30평대로 갈아타기 정말 좋은 시기였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단지의 가격을 잘 보고 있다가 가격이 교차될 때가 발생하는 것도 갈아타기의 환경과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강서구 6억 아파트에서 송파구 10억 아파트로 갈아타기 하는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는 관점도 있구나 하는 입장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은 내 집을 파는 것입니다. 현재 가용자산, 내 집을 얼마에 팔지? 부모님의 도움, 주식이나 코인 차익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지만 오늘은 전세 보증금으로 시작해서 대출을 끼고 매수한 강서구 아파트가 6억까지 올랐고 수년 동안 원리금을 다 갚은 상태로 가정하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 집을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산이 얼마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매물 가격들, 최근 3개월간의 실거래가, 층, 동, 인테리어 여부, 확장 및 옵션 등등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빠르게 갈아타기를 원한다면 평균 이하의 가격으로 내놓아야 하니까 이 부분도 수천만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단지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양 6단지 15평을 가지고 있고 이를 매도하려고 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른 조건은 다 빼고 현재의 매물 가격들과 최근 3개월 실거래가를 반영한 가격이 거래 가능한 금액인데, 이는 단지 표준 가격으로 6억 2215만원입니다. 24년 5월 20일 기준입니다. 만약 내가 소유주로 대출 원리금을 다 갚은 상황이라면 약 6.2억 원의 가용자금이 확보된 것입니다. 새로 갈아탈 집을 대략 10억 원으로 목표를 정한다면 개인별 DSR에 따라 다르겠지만 40%의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따라서 10억 전후의 갈아탈 아파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구로 이동할 것인지 다른 구로 이동할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데, 먼저 동일구인 강서구를 한번 살펴봅시다. 동일한 구인 강서구 내에서 이동한다면 대략적인 시세를 봤을 때 30평형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0억 전후의 집을 알아본다면 500세대 이상만으로도 선택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현재 모든 네이버 매물과 3개월 내 모든 실거래가를 추려 계산해봤습니다. 이 표를 보고 단지와 평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표를 보면 화곡 푸르지오 35평으로 갈아타기를 할 수 있죠. 차익은 3.3억 원으로 9.5억 원의 아파트 가격을 고려한다면 대출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금액입니다. 표 아래로 내려갈수록 9호선, 학군, 건축 연도 등 이유로 단지 표준 가격이 더 올라가고 차익도 올라가기 때문에 본인의 출퇴근이나 아이들의 학군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제목에서 밝혔다시피 우리는 한 번에 강남 3구인 송파구 10억 아파트로 갈아타려고 하니 송파구 아파트를 알아봅시다. 역시 현재 모든 네이버 매물과 3개월 내 모든 실거래가를 추려서 계산한 후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역시 송파구는 강남 3구인 만큼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서 강서구와 달리 30평형대는 포기하고 20평형대 100세대 이상으로 골라봤습니다. 만약 상하 2차로 간다고 한다면 24평 9.5억 원의 집을 매수하는 게 되는 거고, 차액은 3.3억 원으로 역시 대출을 낀다면 충분히 갈아탈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표를 보면 여러 개의 단지가 있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죠? 이제 고르는 기준을 잡으셔야 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죠. 먼저 사는 것, 바잉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상승기에 뭐가 더 많이 오를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지만 이는 참 알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사실 아파트의 가치와 내 재산의 보호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하락기의 그 특징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천을 드리자면 수년간의 가격 그래프를 봤을 때 상승기에 올라가는 아파트보다 하락기에 방어가 잘 되는 아파트가 좋습니다. 하락기에 덜 빠지는 아파트는 그만큼 그 지역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인기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21년 하반기부터 23년도 초까지는 전형적인 하락기였습니다. 위 표에서 나온 아파트들을 연도별 가격 그래프로 비교해봤습니다. 상하 2차 25평과 현대 26평을 보면 전형적인 하락기에 빨간색인 상하 2차가 2억 가까이 더 많이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도 볼까요? 송파 위례 24단지도 역시 같은 하락기에 2억 이상 더 빠진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단지들도 비교를 해봤는데 비슷한 결과로 송파 이동에 위치한 송파 현대 아파트의 가격 방어가 확실히 좋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입지입니다. 지하철이 있고 큰 길 건너지 않는 초등학교가 있는 단지가 보통 하락기에도 방어가 잘 됩니다. 하락기에는 외부 지역에서 오는 매수인이 줄어서 가격이 하락하지만 지역 내부에서는 위에서 말한 단지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방어가 생각보다 잘 됩니다. 더 방어가 잘 되는 곳은 초품화이고 학교 뒤쪽으로 학원가를 끼고 있는 경우입니다. 현대 아파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송파역까지 도보로 9분이고 환승
상승까지 되는 석천육도 벌어서 통근이 가능한 아파트입니다. 가락중학교, 가락고등학교, 신가초등학교, 중대초등학교, 잠실여고 등 학교로 둘러싸여 학군이 잘 형성된 단지입니다. 가격 방어율이 다른 비교 단지들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어리거나 없을 때는 송파구 입성과 신축 위주로 아파트를 선택해서 살다가 아이가 크면서 송파 이동 아파트 단지로 모여드는 경향이 있는 입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이 그냥 호갱노나 리치고 등의 사이트만 봐서는 잘 모르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지역에 살아보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단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단지는 학군, 교통 등의 이유로 전세가율이 높고 매물이 나오면 인기가 있어서 바로 소화되면서 하락기에도 가격 방어를 상대적으로 잘하게 되죠. 내 집을 얼마에 팔고 어디 갈지가 대략 정해졌다면 갈아타기를 할 때 지켜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 집을 먼저 팔겠다는 계약을 하고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내 집을 먼저 팔지 않으면 대출, 세금, 이산할자 등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내 집을 안 팔고 본격적으로 송파구 현대아파트 임장을 다닌다면 많은 중개사들이 관심이 없을 겁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얼마나 언제 할 수 있을지 정하지 못하면 어떤 매물을 보여줘야 할지 중개사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조건 날짜가 전혀 맞지 않는 집을 보여줘봤자 계약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과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의 대출, 세금 등의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